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심규태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ECG Signal Denoising Based on Similar Segments Cooperative Filtering입니다. 본 논문은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컨트롤에 기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5.1이고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의 Q2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현재 귀 뒤에서 측정한 신호에 ICL을 적용하여 심전도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분할하여 각 세그먼트 간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신호의 노이즈 제거에 세그먼트를 이용하고 있어 현재 연구에 접목하면 보다 더 정밀한 신호 추출이 가능할 것 같아 Q2임에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전도는 전원 노이즈, 일렉트로드 모션, EMG 등의 노이즈가 유입되기 쉬운 신호로 디노이징 기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 밴드패스 필터링과 DWT의 경우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ECG 성분과 같은 대역을 공유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임페리컬 모드 디컴포지션의 경우 QRS의 왜곡이 일어나기 쉽고, non-local mean 메소드의 경우 non-local 샘플 사이의 상관관계만을 이용합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Similar Segment Cooperative Filtering의 경우 주파수 대역에서 필터링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갖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쉽고, 분할한 신호마다 필터링을 다르게 진행하므로 신호의 왜곡이 적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Similar Segment Cooperative Filtering, 이하 SSCF의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동일한 길이의 세그먼트 신호를 분할하고 서로 유사한 세그먼트를 찾습니다. 선정된 세그먼트에 코어퍼레이티브 필터링을 적용한 후 원 신호의 동일한 위치에 필터링된 신호를 교체하여 신호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먼저 유사한 세그먼트를 찾는 과정입니다. 분할할 길이를 선정하고 윈도우를 한 샘플씩 이동하면서 레퍼런스 세그먼트와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합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작을수록 두 신호가 유사함을 의미하므로 디스턴스가 스레시홀드보다 작다면 세그먼트로 선정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4개의 레퍼런스 세그먼트를 나타내고 있고, 왼쪽 그림은 4종류의 시밀러 세그먼트가 선정된 결과임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스레시홀드 선정 과정입니다. 원 신호와 사비스키 골레이 필터를 적용한 신호의 차의 분산을 구합니다. SSCF를 적용한 신호의 SNR을 계산하고 분산에 따른 최적의 스레시홀드를 구합니다. 이후 곡선 피팅을 통해 분산에 따른 스레시홀드의 식을 도출하게 됩니다. 시밀러 세그먼트가 선정되었으면 사비츠키 골레이 필터 기반의 코어퍼레이티브 필터링을 진행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하이 올더 필터와 로우 올더 필터를 적용하게 됩니다. 먼저 하이 올더 필터는 피크, 즉 변곡점에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노이즈가 포함된 신호일수록 신호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 또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형태를 띠는데, 이러한 신호에 하이 올더 필터를 적용하여 스무딩이 더 많이 진행되도록 해줍니다. 로우 올더 필터는 피크가 아닌 점에 적용하게 되는데, 아래 그림의 파란 박스와 같이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 부분은 노이즈가 적다고 판단하여 스무딩을 보다 적게 진행합니다. 이후 시밀러 세그먼트가 없는 부분을 퍼스트 오드 폴리노미얼 피팅을 적용하여 직선으로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PQRST파는 신호의 왜곡 없이 노이즈가 제거되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1차식의 직선으로 피팅되어 신호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노이즈가 제거되게 됩니다. 이후 필터링된 모든 세그먼트를 모아서 신호를 다시 재구성합니다. 아래는 SSCF 알고리즘의 전체 과정입니다. 이후 컴플렉시티 애널리시스를 진행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논문에서는 타임 컴플렉시티, 즉 SSCF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MIT BIH 데이터베이스로 36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인해 1000샘플의 측정 시 약 3초가 소요됩니다. SSCF 알고리즘의 경우 1000샘플의 데이터에 대해 1.15초가 소요됩니다. 데이터의 측정 시간보다 빠르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본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입니다. MIT BIH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SSCF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PQRST파의 형태를 갖도록 선정했습니다. 그래프에서 X축의 단위가 초로 나와 있는데, 샘플링 레이시 360Hz이고 보통 PQRST파가 1초에 한 번만 나타나기 때문에 샘플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한 지표입니다. 수식을 설명하기 앞서
S는 노이즈가 있는 신호, F는 노이즈를 제거한 신호, U는 노이즈를 인가하기 전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먼저 SNR 임프루브먼트, 즉 노이즈를 제거한 후 신호의 SNR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계산했고, 민 스퀘어드 에러인 MSE를 통해서 노이즈를 인가하기 전의 신호 대비 노이즈를 제거한 신호의 오차를 계산했습니다. PRD의 경우 정확한 명칭은 나와 있지 않았으나 노이즈 제거 후 신호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애널리시스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경우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세그먼트의 길이 하나뿐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각각 다른 SNR로 노이즈를 인가했을 때 세그먼트의 길이에 따른 SNR 임프루브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그먼트 길이가 15에서 19 사이일 때까지는 SNR 임프루브먼트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그먼트 길이가 길수록 신호가 스무딩 될 뿐 아니라 변형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위에서부터 오리지널 ECG, 노이즈를 인가한 ECG, 그리고 세그먼트 길이를 9에서 25까지 선정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결과입니다. 세그먼트 길이가 길수록 노이즈가 제거되지만 길이가 21일 때부터는 S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세그먼트 길이를 17초로 선정했습니다. 그림은 대표 피험자의 오리지널 ECG, 노이즈 ECG, 필터드 ECG입니다. 필터드 ECG를 보면 전반적으로 노이즈 ECG에 존재하는 잡음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리지널 ECG와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오른쪽의 QRS파를 확대한 그림에서 노이즈가 제거되었음에도 진폭이 변형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피험자에 대한 다양한 노이즈 레벨에서 SNR 임프루브먼트입니다. 별도의 언급은 없었으나 SNR이 0dB이 되도록, 즉 신호 대비 높은 파워의 노이즈를 인가했을 때에도 SNR 임프루브먼트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SNR은 어디까지나 신호 대 잡음비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얼마나 제거되었는지를 나타낼 뿐 신호가 왜곡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MSE와 PRD 결과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각 피험자에 대한 MSE와 PRD입니다. 아쉽게도 PRD가 클수록 왜곡이 많이 되었는지만 알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값을 가져야 원신호와 유사한지는 알 수 없으나 낮은 MSE를 통해 SSCF를 통해 노이즈를 제거했을 때 원신호와의 유사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ECG 디노이징 방법과의 비교 결과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의 경우 SNR 임프루브먼트가 가장 높고 MSE와 PRD 모두 인풋 SNR과 관계없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에 노이즈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 다른 방식 대비 신호의 왜곡이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SNR 임프루브먼트를 통해 노이즈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MSE, PRD를 통해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신호의 왜곡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SCF는 다른 디노이징 방식보다 성능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본 논문에서 세그먼트를 나눈 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 보다 간소한 R피크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PQRST가 포함된 세그먼트를 분할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폴리노미얼 피팅을 적용하면 정밀함은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타임 컴플렉시티를 크게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 레퍼런스 세그먼트에 대한 언급이 적었고 다양한 형태의 PQRST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레퍼런스 세그먼트와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측정된 신호만을 가지고도 세그먼트를 분할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